저는 이제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그거거든요. 그 원동력이 뭔지. 네. 그 작가님이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제일 감사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 초등 시기에 중요한 게 뭐 단어 하나 더 외우고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 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인지를 키우는 디지털 학습 전문가 현수아빠 배성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최근에 의대 합격 고득점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신 임민차 작가님을 모시고 초등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의대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의대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이제 저만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에게 다양한 공부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고, 또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400명 넘게 1대1 상담 프로그램도 하면서 입시 관련된 경력들을 많이 쌓아왔고, 이번에 이렇게 책도 내게 된 임민찬입니다. 그동안 이미 많은 유튜브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의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의대에 입학하는 순간 결국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의사라는 직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기도 하고, 사실 나중에 더 큰 돈을 편하게 벌 수 있는 부분도 그쵸. 있잖아요. 사실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게, 의대에 입학하고 나서 학생들 주변 동기들을 보면 워낙 중학교, 고등학교 때 힘들게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의대에 와서는 쉬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해봐야 과외만 하다 보니까 그 1대1로 받은 학생만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아쉬워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또 제가 노력했던 것들이 사실 저는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제 앞으로 오게 될 후배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만의 그런 교육과 관련된 정보들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책도 쓰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냥 보통 과외하고 말지. 의대에 가기로 하셨는데 네. 그 다른 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동료들 보면 뭐 반 이상이 네. 자기 의지가 아니라 네. 부모님이 네, 원해서 왔다고 했었는데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언제 하셨나요?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뭔가 어떤 걸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뚜렷한 목표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사실 제가 이제 전라도 지역 출신의 일반 고등학교로 나왔는데 강원도로 그때 처음 캠프를 가게 됐는데, 이제 갔다 와서 뭔가 이렇게 난청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항상 시험 기간에는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난청을 치료받다 보니까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아예 공부를 못 해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사실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담당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사실 요즘 보면 무뚝뚝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되게 맞아요. 공감도 잘해 주시고 또 공부를 또 잘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확실히 의사라는 진로를 잡고, 그때 이제 의대랑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뭔가 영화나 드라마도 찾아보면서 또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주로 저희 채널에 이제 계신 분들은 초등 저학년이나 취학 전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는 그런 작가님이 자기 삶을 지금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고 있고, 의사란 직업에 대한 고찰도 많이 했었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것도 굉장히 구체화해서 의대에 이제 진학하기 전에 이미 이런 걸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도 수많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저마다의 기술이 있고 저마다의 방법이 있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나만의 방법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님이 이제 공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능 준비라든지 입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네. 사실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네. 초등학교 때와 어렸을 때 네.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또 스스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네. 질문을 좀 해서 네. 엄마들한테 좀 알려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엄마나 아빠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제 공부에 관련돼 있어서는
독서였어요. 독서. 저희 집을 보면 이제 거실 뒷면에 아예 이렇게 큰 책장이 이렇게 세 개 연결되어 있어서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읽어왔던 책들이 정리되어 있는 건데 되게 독서를 저희 부모님이 또 독서를 원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사실 이제 뭐 밥 먹거나 저녁 시간에 독서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레 많이 보기도 했었고 또 도서관에도 많이 데려가 주셨고 같이 서점을 가서 뭔가 제가 원하는 책들도 많이 사주시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독서가 도움이 많이 됐었고 두 번째는 되게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 있어서 운동이든 뭔가 국내로 여행을 다니든 뭔가 체험관이든 다양한 체험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 나이대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네, 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줬다는 거. 정서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떠오르는 추억이 있나요? 여행의 추억이라든지 엄마랑 책을 읽으면서 있었던. 네. 사실 이게 뭐 추억보다는 이제 되게 저는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멘토 활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 그러니까 뭔가 학원을 선택을 하거나 뭔가 책을 선택을 하거나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이 한 번도 먼저 결정을 해서 네. 저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항상 선택지를 주시고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였고 제가 하기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선택을 한 거여서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였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거부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독서든 운동이든 취미 활동들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엄마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고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네. 현설한 친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가 먼저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항상 결정은 현서가 스스로 하게 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도.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도적이 되고 지금도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요. 네. 이런 게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보통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안 되시잖아요. 네. 뭔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네. 부모님이 바라는 바를 아이한테 약간은 이제 주입시키듯이 네.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자기가 결정을 못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진 않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좀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했던 적은 거의 없으세요? 그쵸. 이제 어떤 학원을 가거나 그런 것들을 다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시기에 분명히 해두면 좋은 공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니까 흔히 엄마표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텐데 어떤 문제집을 풀거나 이제 그렇게 할 때 항상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점도 해주시고 틀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그냥 문제집을 일방적으로 사주고 방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를 할 때는 습관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이제 그때 항상 어머님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마주보는 것보다 바로 옆에서 앉으셔서 제가 뭔가 헤매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채점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랬던 게 같이 또 어머님이랑 저랑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학원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녀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 공부했던 시기는요? 공부방이 따로 있었어요? 아니면은 거실에서 이렇게 같이 주로 다니시나요? 이제 거실에서 많이 했었고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라 쌍둥이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사이에 어머님이 이렇게 앉아서 저희 둘을 이렇게 봐주시던 네, 그런 게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몇 학년까지예요? 그렇게 했던 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였고 까지고.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그때는 학원 숙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네,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도움이 됐던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항상 어떤 걸 했었냐면 어머님이랑 그 공부 플래너 작성하는 걸 했었는데 이거 뭐 엄청 세세하게 깔끔하게 작성하고 그게 아니라 약간 귀여운 플래너를 하나 사가지고 그 플래너도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사오는 게 아니라 같이 문구점 가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사서 항상 매일 밤 30분 동안 책을 읽어주셨고
듣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음. 다음 날에 할 것들을 꼭 공부뿐만 아니라 뭐 서점을 간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일상적인 것들까지 해야 될 것들을 어머니랑 저랑 그 형까지 앉아서 같이 이렇게 적는 그런 습관들 네, 그런 것들도 도움이 플래너를 됐어요. 쓰게 된 거는 처음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제 이게 그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같이 서점에 문구점에 가서 플래너를 고르고 그거는 몇 살 때? 그거는 이제 되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네네 약간 학교에서도 그런 걸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런 학교에서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받아 적으라고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이제 그런 습관들을 조금씩 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으시고 네네. 그런 모습들이 또 도움이 되셨고 네. 작가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엄마가 이제 막 공부를 시키려거나 네. 아이들한테 더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을 자식 입장에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담을 엄마로부터 오는 근데 부담을 사실 저는 부담을 다들 느꼈을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지만 느낀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왜냐면 한 번도 성적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나 압박을 준 적이 없었어요. 물론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도 있겠지만 한 번도 뭔가 성적에 대해서 기대를 하신다거나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이야기를 하는 게 공부를 이렇게 알아서 잘한 게 신기하다고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성적에 대해서는 압박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네. 네이처냐 널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가님이 지금 이제 지방 일반고에서 네. 혼자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다 방법을 알아서 네. 중앙대 의대까지 진학하게 된 게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교육 유튜버들도 보다 보면 이제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제 영상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분들 댓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엔 다 재능이 아니냐. 사실 이제 그거를 다 유전자다 재능이다라고 해버리면 이런 책들이나 노력할 사실 필요가 없는 유튜브나 거죠. 이런 것들에서 배울 게 없거든요. 노력 자체가 그쵸.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애초에 공부나 학습이란 용어 자체도 의미가 필요가 없죠.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본성이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겠지만은 사실 이걸 어떤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지는 정말 그런 양육 그리고 스스로의 그런 학습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 사실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를 안 맞아요.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워낙 그쵸. 공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고등학교는 수행 평가도 잘해야 되고 각종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유전자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분명히 양육의 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성적에 대해서 압박을 주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대신에 항상 어떤 걸 했었냐면 흔히 메타인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걸 사실 저는 그 용어를 몰랐지만 다시 이제 돌이켜 보니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메타인지를 제가 스스로 기르게 하게끔 노력을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항상 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잘 나오든 못 나오든 항상 시험 끝나면 어머니랑 같이 형이랑 저랑 어머님이랑 같이 세 명이서 시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 풀었던 문제집이 도움이 됐는지 학원이 도움이 됐는지 들었던 인터넷 강의가 도움이 됐는지 그 피드백 시간이 항상 어머니까지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물어봐 주셨어요. 이번에 했던 게 도움이 됐는지 그 과정에 항상 주목을 해주셨던 게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했던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또 궁금해지는 거는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입시에서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다. 네. 엄마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엄마의 어떤 그런 노력과 정보력이 언제까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으세요? 완전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하고 독립하고 이랬던 게 어느 시기부터 정도? 사실 이게 초등 시기는 제가 뭐 주도적으로 문제집을 찾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니가 추천해 주시는 문제집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학원에서도 뭔가 시험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초등학교 때까지 그런 어머님의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는 네.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네, 하게 네. 됐고 네. 오히려 엄마가 뭔가 알아봐주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어머님이 공부에 대해서는 공부를 직접적으로 뭔가를 알려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하셨어요, 먼저.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알려주기에도 중학교 수준부터는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에서 하셨던 역할은 제가 어머니한테 요즘 수학학원을 뭔가 바꾸고 싶다, 학원 알아봐 달라 하면 그때 알아봐 주시고, 문제집을 내가 이걸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준비해주면 좋겠다 하면 준비해 주시고, 제가 먼저 요청 드렸을 때 해주시는 거였고,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는 공부 이외의 것들, 정서적으로나 또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공부 환경도 좋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다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그거거든요. 그 원동력이 뭔지.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지금 작가님이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제일 감사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사실 이제 그 공부 원동력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공부법을 알고 좋은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쵸.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 이제 그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공부 욕심이라는 게 당연히 가지게 되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게 선천적으로 없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초등식이 중요한 게 뭐 단어 하나 더 외우고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 그 과목들이 각각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랑 과학도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을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게 만들어주는 거, 네.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초등 시기에 그런 그 과학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고, 과학 잡지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읽었었고, 과학 같은 경우도 과학 체험관도 많이 데려가 주시고, 그 특히 제가 다녔던 과학 학원에서는 그걸 선행 목적이 아니라 과학 실험 위주로 했던 학원들이었거든요. 그런 실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레 과학에 대해서 좋아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현서도 영어 노출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영어 원서, 그 윈피키드라고 해서 되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재밌게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글로 먼저 재밌게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다시 원서를 읽으면서 하는 것들, 또 영어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 결국에 공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나 둘 좋아하게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께 제일 감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저도 부모지만 네. 내가 못했던 거나 이런 그 하고 싶었던 것들을 아이한테 약간 투영해서 네. 이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뭔가 다리를 놔주고 로드맵을 네. 잡아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작가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보다 네.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네.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줬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재미 위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동기 유발이 됐고, 네.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는 것까지 이제 하게 됐던 거,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그래서 어머니도 결국 큰 어떤 로드맵이 나름대로 있으셨겠지만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스스로 뭔가 공부에 대한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냥 같이 플래너를 썼던 것도 마찬가지로 공부 습관을 자연스럽게 잡아줬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게 말씀드리는 게 초등 공부에 관련돼서 국어는 뭘 꼭 해야 되고 수학은 뭘 해야 되고 이런 그런 영상들도 많고 책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결론은 초등 공부에 있어서는 그 학년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익히는 것 이외에는 필수라는 건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쵸. 다 하면 좋은 것들이에요. 미리 하면 당연히 다 좋은 것들인데 무조건 국어는 여기까지 해야 돼, 수학은 여기까지 맞아요. 해야 돼, 그런 건 필수는 초등 때는 없더라. 사실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적에서 있어서는. 초등 시기에는 공부에 있어서는 필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부분들도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실패를 했거나 초등학교 때 네. 실수를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뭐 크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세요?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실 공부에 대한 큰 욕심이 없었는데 고학년 한 4학년 때부터 이제 형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든 뭔가 취미생활든 무조건 형을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승부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성적이 이제 잘 안 나왔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되게 그땐 너무 처음이어서 실망도 많이 했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나이가 초등 시기에서는 고학년이지만 아직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쵸.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이 딱 한마디가,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담임 선생님이 지나치게 경쟁 의식이 있는 모습이요? 그 경쟁 의식도 경쟁 의식이고 이제 시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너무, 하니까 집착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지금 이렇게 시험을 본 게 되게 커 보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시험들을 볼 거고, 이건 그것 중에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려운 말이었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점점 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현서한테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주고, 현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친구여서 시험 하나 결과에 되게 집착해 하더라고요. 근데 과정이다, 숙제 하나 할 때도 있어, 빨리 좀 급한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과정인 거를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걸 더 못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러셨군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한 번만 더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초등 시기에 뭔가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많은 공부를 이제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초등 시기에 있어서 공부만 두고 봤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 과정 이외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필수가 아니라 다 해두면 좋은 것들일 뿐이니까 아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그 과목부터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는 공부를 자유롭게 더 훨씬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초등 시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할 수 없는 걸 초등 시기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다양한 경험, 운동도 많이 시켜보고, 또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이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때 아이가 버텨낼 수 있는, 그쵸, 100%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해주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 또 찾도록 해주고, 특히 공부에 있어서는 그 각 과목에 대해서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학습 만화도 좋고 체험관도 좋고 과학과 같은 경우는 실험도 좋고, 영어도 당연히 유튜브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노출도 당연히 좋은 거고, 그 과목을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입가에 웃음이 나는 거는 제가 책에서 썼던 내용들 하고 이제 거의 일치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도움이, 엄마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아까도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초등학교 때 독서가 중요했다, 부모님이 잠자리 독서를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 잠자리 독서라든지 독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되게 새로운 대화 주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잠자리 독서를 하다 보면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이든 어떤 지식책이든 다 이야기거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추억들도 많이 쌓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내내 이제 어머니가 잠자리 독서를 해주셨거든요. 초등학교 내내 언제까지인지 기억나세요? 거의 그냥 6학년 때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